2017년 11월 9일 오늘 종강 수업입니다. 이제 마지막 20번째 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지만은요, 고급 필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 필터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 데이터 안에다 클릭을 해 놓으시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셔서 그냥 필터, 이게 자동 필터라고 하는 항목인데 얘를 클릭하면 필터 항목이 위에 삼각형 뷰가 생기죠.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로퍼만 쓰겠다. 그럼 로퍼만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로퍼 제품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뭐 재고량이 몇 개 이상인 것만 찾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같은 항목에서는 부츠이거나 로퍼이거나 이건 돼요. 근데 항목이 서로 다르면 부츠이거나 사이즈가 255 이상이거나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츠이면서 사이즈가 255 이상인 거 이건 가능합니다. 자동 필터는. 그러니까 부츠이거나 뭐뭐이거나 하는 항목이 서로 다를 때 조건을 거는 거는 고급 필터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고급 필터를 걸 수 있는 구문란에다가 만약에 여성화라고 쓰고 분류는 정장구두라고 쓰면 뭐가 되겠죠? 여성화이면서 정장구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면. 그런데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조건을 걸면은 여성화이거나 분류가 정장구두이거나, 그러니까 남성화이면서도 정장구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상관없이 여성화든지 정장구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같은 줄에 나열하면은 조건이 여성화이면서 정장구두인 경우만 나온다 이거죠. 여기 여성화이면서 정장구두가 있나요? 여성화 정장구두 있네요. 있기는. 그러면 이렇게 할 거라면 그냥 자동 필터로 하는 게 낫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뭐 여성화이면서 정장구두인데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투거나 같다 270, 그러면 여자용 정장구두이거나 성별 상관없이 분류에 상관없이 270 이상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만약에 이렇게 같은 줄에 나열하면 여성화이면서 정장구두인데 270 이상인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를 서로 다르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화이면서 270 이상 이거나 정장구두이거나. 얘를 서로 다르게 이렇게 쓰면은 여성화이거나 정장구두이거나 270 이상이거나. 그럼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겠죠. 그래서 같은 줄에 보통 나열하기도 하고 다른 줄에 나열을 하는데 그 원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는 그 중에 지점, 사이즈, 단가 얘를 옆에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이렇게 요런 조건에 따라서 출력을 하는데 결과를 얻어내는데 여기 있는 항목 다 출력할 거 아니고요. 다 필요 없고요. 뭐만 지점, 사이즈, 단가만 쭉 출력하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얘를 일단 한번 지워보고요. 지워보고 한번 해볼게요. 고급 필터에 가서 원 데이터 영역은 여기 있고요. 만약에 마우스로 이 동네를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들어가면 이쪽을 블럭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저자가 미리 블럭을 잡고 고급 필터를 명령을 걸어 놨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블럭에 잡힐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명령을 걸고 나면 이쪽이 데이터 영역으로 잡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건데 그냥 클릭을 하시면 그 동네가 원 데이터가 있는 영역으로 인식한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비어있는 칸 클릭하고 오른쪽에 여기가 조건이다. 이렇게 확인 누르면 자동 필터처럼 걸러내는 거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다라고 선택을 하고 복사되는 위치가 이쪽이다 라고 선택을 해주면 이 오른쪽으로부터
지점, 구분, 분류, 상품명까지 금액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쫙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성 정장 구두는 없나 봐요. 없나 봐요. 270 이상 되는 여자 정장 구두는 없나 봐요. 근데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걸어주면 다시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이게 조건 범위고, 이렇게 복사되는 위치는 여기다 라고 해주면 그때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쫙 나오겠죠. 하나 빼고 다 걸렸네 뭐. 네, 이렇게 출력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을 어떻게 나열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화이거나 정장 구두인데 270 이상이거나, 그러면 고급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는 다시 조정이 들어가겠고, 복사되는 위치는 옆에 칸이다 라고 확인 눌러주면 요렇게 여성화이거나 정장 구두인데 270 이상이거나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내가 마음대로 걸러낼 수가 있어요. 조건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분류가 뭐뭐 있나요? 분류 부츠도 있고, 정장 구두도 있고, 샌들도 있고, 로퍼도 있고, 스니커즈도 있고, 플랫슈즈도 있고, 로퍼 또 반복되고, 샌들 반복되고, 플랫슈즈 반복되고, 전체 가지수가 몇 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는 방법. 자, 그러면 분류를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분류란 항목만 여기다 복사해 넣으세요. 예. 자, 고급 필터 들어갈 거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겁니다. 근데 조건 범위가 좀 달라요. 조건 범위는 아까는 뭐 구분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분류만 있으면 돼요. 분류가 붙이든 뭐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모든 분류 안에 들어있는 다 나와라. 그런데 지점, 구분, 분류, 상품명 다 출력할 것 없이 분류 항목 하나만 출력해라. 분류 항목 하나만 출력해라 하고, 분류 항목을 클릭해 주면 돼요. 옆에다가. 그럼 여기 밑으로 결과가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부츠도 있고, 정장 구두도 있고, 샌들도 있고, 로퍼도 있고, 샌들도 있고, 샌들도 있고, 샌들도 있고, 반복할 거 아닙니까?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나오게 해라. 이쪽 동네에 부츠도 있고, 여기도 부츠도 있고, 부츠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냥 부츠 한 번만 나오게 해라. 그리고 아까는 출력을 해서 빈칸을 클릭했지 않습니까? 복사되는 위치를 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옆으로 모든 항목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분류 하나만 출력할 거다 라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항목 중에서 이 분류라는 것만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거는 빼고 유일한 것만 하나씩 중복된 거 다 빼고 확인 눌러주면, 예, 우리 매장에는 판매하는 분류 제품이 6가지 제품이 있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 좀 다른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좀 제거하고요. 얘는 제거하고. 자, 생산일자가 2008년도에 생산된 것만 찾고 싶어요. 자, 생산일자가 야, 제일 좋은 건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언제 거? 2008년도 제품만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단가가 5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합니까? 단가가 5만원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5만원. 이렇게 쓰면 5만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조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가가 5만원 이상 이렇게 쓰면 되는데, 생산일자가 2008년도라는 내용은 생산일자 자세히 보시면 연월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함수를 또 써야 돼요. 함수를 써야 돼요. 자, 뭐라고 쓰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는 이어 괄호 열고 처음 생산일자 거, 두 번째 건 아니고 무조건 첫 번째 거만 선택합니다. 얘가 이 날짜에 년월일에 있는 연도가 는 2008이냐. 만약에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2008보다 크거나 같다면 하면 무슨 얘기죠? 2008년 이후에 생산된 거죠. 2009년도, 2008년도, 2010년도 이런 거죠. 근데 제가 2008년도 제품만 생산한 거를 찾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칠 거예요. 그럼 지금은 2006년도 거만, 처음에 2006년도니까 일단은 거짓말하고 그래요. 야, 너 2008년도지? 물어본 거죠. 너 2008년도 거지? 라고 물어봤더니 2006년이니까 아니?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블럭을 잡아서 고급 필터를 걸면 2008년도 제품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급 필터에서 조건의 결과가 true, 그 다음에 false 인 경우에는 메모장에다 써드릴게요. 고급 필터의 조건이 true 또는 false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항목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생산일자라고 써있죠? 이거를 쓰면 안 된대요. 이 조건의 결과가 true나 false가 뜰 때는 여기에 생산일자라고 좀 전에 써 있었는데 얘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써도 됩니까? 단가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안 된다라는 거는 데이터의 항목 이름들은 어떤 경우라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여기 있는 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생산일자만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글자 어떤 거라도 쓰면 안 돼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두셔도 돼요. 대신에 10월? 이렇게 다른 글자를 쓰면 상관없어요. 아니면 2008년이라고 했으니까 2008년?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는 항목 이름을 쓰면 안 되니까 쓰면 안 되고 다른 거는 쓰셔도 돼요. 조건이 2008?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사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비워두셔도 돼요. 비워두시면 좀 어색하다고 하시니까 2008년 보통 이렇게 쓰겠지. 여기는 생산일자나 단가나 어떤 거라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룰이 있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고급 필터에 가서 똑같아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는 얘가 조건이고요. 설령 2008년이라고 안 썼다 하더라도 여기를 비워뒀다 하더라도 얘만 클릭하면 안 되고요. 꼭 비워뒀다 하더라도 두 줄을 블럭 잡아야 돼요. 복사되는 위치는 이제 이쪽에서 출력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원 데이터 영역에서 생산일자가 2008년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만 이쪽에 따로 출력이 될 거예요. 2008년도 거만 쫙 출력이 될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함수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의 결과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크거나 같다 뭐 500이라고 쓰면 상관이 없는데 결과를 뭐라고 쓰고 조건을 걸고 엔터를 탁 쳤더니 true나 false가 나타날 때 했단 말이야. true나 false가 나타난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항목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고 더더욱 나가서 원래 데이터 항목 이름들은 어떤 경우로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하지 말든지 다른 글자를 사용하든지 해야 되는 엑셀의 룰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을 걸 때.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뭐가 될까요? 이런 경우는 부츠하고 정장구도만 나는 찾고 싶어요. 부츠나 정장구도만. 그럼 조건을 어떻게 걸면 좋을까요? 이렇게 조건을 걸면 돼요. 이렇게 분류가 부츠나 정장구도만 찾아봐라 이러면 돼요. 그러면 부츠이거나 원래는 얘가 이런 거였죠. 이 조건은 됩니까? 이런 조건이 돼요? 부츠이면서 정장구도가 됩니까? 같은 항목에서 부츠이거나 정장구도라는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건을 아래로 내리죠. 이 조건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츠이거나 정장구도이거나 이런 거죠. 그럴 때는 같은 항목이잖아요. 같은 항목이니까 얘를 이렇게 옆으로 제껴주고 얘를 빼버리면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은 분류가 정장구도이거나 부츠이거나 정장구도인 것만 걸러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조건을 써줄 때.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조건을 이렇게 걸면은요? 이렇게 조건을 걸면 뭐가 될까요? 5만원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0만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줄을 달리면 하면 어떻게 되죠? 5만원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10만원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 포함이 아니고요. 얘는 5만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면서 10만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줄이 달라지면 5만원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000만원 돼도 되고요. 1억 돼도 되고요. 10만원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5만원도 되지만 마이너스 500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조건을 걸면 모든 숫자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단가가 마이너스도 되고 플러스 1억도 되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쓰면 조건이 이상해지겠지. 우리가 원했던 조건은 요거였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 것만 걸러라. 조건을 거실 때 그러면 이거는 뭐죠? 5만원 10만원 이건 뭘까요? 5만원이면서 10만원짜리 그런 건 없죠. 이렇게 만약에 써야지. 그때 이렇게 써야지. 그럼 뭐야? 나는 5만원짜리거나 10만원짜리만 찾겠다 이런 얘기지. 선생님 저희도 좀 해보면 안 될까요? 네? 진도만 많이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조건을 마음대로 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를 들면 재고량이 제가 문제 내드릴게요. 재고량이 50에서 80 사이인 것만 한번 걸러보세요. 재고량이 50에서 80 사이인 거 인 경우만 어떻게 조건을 걸까요? 자, 재고량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간혹 우리 글 쓸 때 워드 작업 많이 하신 분들은 한 칸 띄어 습관이.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 왜? 얘는 그냥 재고량인데 얘는 재고량 빈칸이잖아. 그러니까 항목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인이 못 느낄 때도 있어요. 나 그냥 습관이야. 자동으로 툭 한 칸씩 띄어. 저는 워드 작업할 때 습관이 뭐냐면 꼭 엔터를 한 번 더 쳐요. 그 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습관을 본인이 모르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크거나 갖다 50, 이렇게 작거나 갖다 80 쓰면 뭐예요? 50개 이상이거나 80개 이하이거나 100만 개가 되거나 마이너스 200이 되거나 다른 줄이면 또는이라고 또는. 얘 같은 줄에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이면서 이거이니까. 근데 문제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복사해서 한 번 더 붙여야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조건 보면은 클릭해 놓고 얘가 조건이 되겠고, 복사되는 위치는 그 옆에 있는 빈칸에다 출력할 거니까 여기다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면은 50에서 80 사이만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렇게 조건을 거는 연습을, 그러니까 조건을 내 마음대로 걸 수도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금액이 평균치 이상인 것만 골라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단가가 얼마 이상인 게 아닌데 뭐라고 쓰냐면 단가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평균치 이상인 것만 골라봐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들어가야지. 복잡해지지. 함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보통 계산을 안 해요. 그냥 스키보드로 써서 조건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부분합은 그 고객정보 1번, 고객정보 1번이라는 걸 한번 열어볼게요. 예, 여기 있네요. 보험 상품이 몇 가지인가요? 연금보험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아, 이게 양이 많아지면 걸러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상품별로 가입 금액의 평균이 얼마인지, 월 납입 횟수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뭐 납입액의 합계가 얼마인지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지점별로 강동점이 몇 번 나왔는지, 강서점이 몇 번 나왔는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룹별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룹별로. 그러려면 그룹별로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금보험이 몇 번 있는지, 종신보험이 몇 번인지 여기다 개수를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금보험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흩어져 있으면 못 찾으니까 연금보험끼리 쫙 모으고 종신보험끼리 쫙 모아야 돼. 그 모으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오름차순 정렬 또는 내림차순 정렬하면 돼요. 그럼 그쪽끼리 모이잖아. 무배당이면 무배당, 변액연금, 생명보험 한 번 나왔고 연금보험 4번 있고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우리 정렬은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렬을 먼저 해 놓으시고, 만약에 지점별로 하고 싶으면 지점에다 클릭해 놓고 정렬하시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부분합은 무슨 얘기냐, 이거는 그룹별 계산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섭토탈, 지난 시간에 섭토탈 잠깐 해본 거 있었는데 그룹별 계산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룹별 계산을 하기 위한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 해야만 한다. 이런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험 종류별로 뭐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보험 종류별로 정렬을 해야 보험 종류끼리 모일 거 아닙니까? 정렬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내기, 붙여넣기 해서 다 모아야 돼. 근데 정렬을 그럼 알아서 착 모일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쉬운 거지. 자, 정렬을 했어요. 그 다음 끝에 가서 부분합.
그럼 이제 묻죠. 그룹별 계산 들어왔습니다.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그룹할 계산, 부분합을 할 겁니까? 묻는 거예요. 처음에 지점이라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엑셀은 알아서 지점으로 나오는데 우린 지점이 아니라 보험상품별로 했잖아요. 그럼 보험상품별로 바꿔줘야 돼요. 보험상품별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납입 횟수라든지 뭐 지점, 뭐 보험상품별 개수를 물어본다든지 보험상품별 개수를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무배당 보험 개수는 6번 나왔고 변액연금보험은 4번 나왔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엔 보험상품 말고 가입금액의 평균을 계산해 볼랜다. 그럼 확인 누르면 무배당 보험 평균은 2,500만원이고 변액연금보험은 4,000만원이고 이렇게 평균도 나올 수가 있죠. 연금보험은 평균이 9,000만원이야. 지점마다 약간 다른데 평균은 그렇게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 우리 회사에 있는 보험은 전체 평균이 4,700만원짜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부분합 다시 가서 부분합 안 할래 그러면 모두 제거하시면 돼요. 모두 제거하시면 사라집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부분합에 가서 밖에다 놓으시면 안 돼요. 안에다 클릭해 놓고 부분합에 가서 보험 상품별로 정렬을 아까 했으니까 반드시 보험 상품별로 그룹을 해야 되고 이때 납입액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해보고 싶다. 최대값. 그러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계산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납입액 중에서 또는 보험료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얼마고 가장 작은 값은 얼마인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같이 계산 못해요.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최소값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엔 최소값 또 확인 누르면 이제 최대값 사라지고 최소값. 근데 최대값이 빠졌잖아. 그럼 최대값을 바꿔주고 확인 누르는 순간 방금 전에 계산한 최소값이 또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 하라고요?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항목을 해제해야만이 방금 전에 계산한 최소값 그대로 유지가 되고 추가적으로 계산한 최대값이 추가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부분합입니다. 그러니까 부분합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정렬 작업이라는 걸 먼저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점별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지점별로 정렬을 하고 그리고 지점별로 부분합을 해야 돼요. 여기는 지점별이나 보험상품에는 없죠. 중복되는 항목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 같으면 부서별로 이 부서별로 몇 명씩이 있는지 또 직책별로 우리 회사는 부장이 몇 명, 과장이 몇 명, 뭐 인턴이 몇 명, 사원이 몇 명 이거 통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남점이면서 무배당 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보세요. 강남점이면서 무배당, 강남점에서 무배당, 강남점에서 무배당 있었는데 금액이 다르고 뭐가 달랐는지 몰라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3번에 걸쳐 나왔잖아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하는 함수가 또 기능이 또 따로 있는 거죠. 부분합은 그룹별 계산하는 건데 먼저 228페이지 보세요. 229페이지 오른쪽에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먼저 부분합을 구하려는 필드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부터 해야 합니다.
이 정렬을 하지 않으면 부분합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 정렬을 하고 나서 부분합을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하고 원 데이터하고 보세요. 여기 일반 데이터하고 다른 게 요 왼쪽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게 나타나요. 요런 기호가 나타난단 말이야. 요런 기호가 1번 누르면 전체 통계 낸 거, 2번 누르면 처음에 최소값 구한 거, 3번 누르면 최대값 구한 거 그룹별로, 4번은 마지막 숫자를 누르면 개별적인 거 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얘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들어서 결과만 볼 수 있다. 결과만. 4번 누르면 개별적인 거, 1번 누르면 전체 최대값하고 최소값만 달랑 나오는 거고, 그렇게. 부분합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런 거예요.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 근데 이게 시험에도 부분합은 시험이 잘 나와요. 엑셀에 연관된 자격증 시험에는 부분합이 단골 손님입니다. 시험이 잘 나오는데 실제로 업무를 작업하다 보면 부분합보다는 다른 기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231페이지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험 상품별로 보험료의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을 구해봤는데, 최대값, 최소값을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두 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부분합 들어가서 모두 제거 누르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올 테고요. 원래 데이터로. 선생님 근데요, 정렬할 때 선생님 여기 보험상품은 무배당부터 들어가고 지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거는, 자, 요렇게 블럭을 잡고요. 네. 이렇게 블럭을 잡고 귀찮으시면 블럭 잡지 마시고 그냥 클릭하세요. 이 동네 아무데나. 그리고 정렬이란 대화 상자가 있어요. 정렬. 여기 들어가서 보험 상품별로 할래, 지점별로 할래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건 보험 상품별로 정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는 거죠. 저처럼 블럭 잡으시면 안 되고 이 동네에다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정렬을 하면 그 보험 상품이라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겠다. 오름차순 하던 내림차순 하던 상관은 없다. 만약에 납입액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작은 거 큰 거대로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품명별로 정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무배당 묶이고, 변액 묶이고, 연금 묶이고 모일 거 아닙니까? 같은 글자끼리.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얘랑 걔 짝꿍들이 다 같이 움직여져요? 당연하죠. 얘는 한 세트니까 얘랑 알아서 위아래로 바뀌는 거죠. 요거는 여기 있고 이 가입금액가 밑으로 내려가면 딴 놈하고 살림 차리는 거잖아. 이게 같은 집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블럭 잡고 정렬을 누르면 얘네들만 살아요. 다른 애들은 딴 살림 차린다고 안 돼요. 그러면 블럭 잡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클릭하세요 라고 했잖아. 클릭하고 이 동네에다가 클릭하세요 그랬잖아. 근데 이제 클릭하세요 라는 걸 까먹고 그냥 블럭을 잡은 상태로 정렬을 누르면 지들끼리만 해. 지들끼리만. 그럼 데이터가 이제 다 딴 살림 차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지 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점별로 작업을 해. 여기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지점별로 정렬을 하고, 같은 지점이라면 보험 상품별로 정렬하라 그러면 항목이 두 가지잖아요. 기준 조건이. 자, 남자 여자끼리 서 그랬단 말이야. 남자가 앞에 와, 여자가 앞에 와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남자끼리 보고 여자끼리 보는데 키 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와. 그럼 여자 키 작은 사람이 먼저 오고 키 큰 사람이 뒤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키 작은 사람 오고 남자 키 큰 사람이 오고 하겠죠. 이게 지점별로 정렬해. 그럼 강동점, 강남점 모일 거 아닙니까? 같은 강남점이 어떻게 합니까? 보험 상품별로 정렬해. 그럼 강남점끼리는 모이는데
모배당, 변액, 연금, 의료, 종신하고 또 뭐였잖아. 이렇게 해서 부분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부분합하는 항목은 뭐다? 지점별. 그리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는 보험 상품별로 이렇게 해주면 같은 강남점끼리는 요거의 최저값을 구하고 같은 이제 보험 상품별로 평균 내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야. 근데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불편한 게 정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렬을 하면 원 데이터의 순서가 흩어지겠죠. 원래 데이터의 순서가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흉하죠. 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렬 작업하고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을 해야 되고, 정렬하다 보니까 순서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는 원래 그대로 두고 개선만 할 수도 없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방법이 이거죠. 뭐 부분합 빼고요. 얘를 하나 복사해. 얘를 전체를 복사해서 요 시트 2번에다 붙여넣기 하면 시트 1번은 원 데이터고, 여기 만약에 납입선으로 정렬이 됐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이제 이게 원 데이터고, 이제 이걸 가지고 꾸며가지고 또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네요. 2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피벗 테이블을 하면 원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손상 없이 결과를 마음대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상반기 납품 실적 현황이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보세요. 납품 일자가 다 달라요. 똑같은 날짜도 있고요.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아, 월별로 묶으면 어떨까? 월별로. 부분합은 월별로 묶는 기능이 없습니다만 피벗 테이블은 월별로 묶는 기능이 있어요. 연도별로, 분기별로. 자, 제조사 어떨까요? 제조사별로 정렬하면은 제품 종류도 정렬이 흐트러지죠? 네. 그럼 제조사별, 제품 종류별로 두 가지로 부분합을 만들 수는 없을까? 부분합은 그게 안 되거든요. 피벗 테이블은 가능해요. 한번 해보죠. 뭐. 자, 이 동네에다가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삽입 메뉴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누를 겁니다. 피벗 테이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줄하고 이 데이터 줄하고 어때요? 붙어버렸죠? 1번 줄, 2번 줄 붙어 있잖아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동네 다른 데가 아니라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아까 부분합을 하거나 정렬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블럭을 첫 번째 줄은 제외하고 블럭이 잡혀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블럭을 딱 안 잡고 피벗 테이블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 첫 번째 줄까지 만약에 포함되면은 다시 재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그냥. 그럼 뭔가 바뀌었죠? 뭔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웬 조아래?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기 힘들어요. 요거 좀 위에 거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가 나빠서가 아니라 불편해요. 행이 뭐고 열이 뭐고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윗동네 아랫동네로 나눠놓고 보셔야 행이 어디고 열이 어디고 필터가 어디고 값이 어디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제조사라는 항목 보이세요? 제조사? 이 제조사라는 항목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지 마시고요. 클릭하지 마시고 제조사라는 항목을 이렇게 마우스로 행 레이블로 끌고 와보세요. 아니다, 잘못했다. 제조사 빼서 밖으로 버릴게요. 얘를 끌어다가 밖으로 버리면 사라지고요. 제품 종류를 끌어다 놔보세요. 제품 종류. 그리고 모델명은 끌어다가 열에다 놔보세요. 불편한데? 모델명 삭제하고 제조사로 다시 갑니다. 바꿀까요? 제조사를 밑으로 행으로 놓고 제품 종류를 열로 놔볼까요? 원데이터가 이건데 이게 원데이터예요. 제가 지금 제조사하고 제품 종류별로 왔다리 갔다리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제품 종류를 빼고요. 밖으로 던지면 빠집니다. 그럼 얘가 정렬된 거예요. 알아서 구분합처럼. 납품업체라는 거 끌어서 열 레이블에 놔보세요. 납품업체라는 항목 있잖아요. 얘를 끌어다 열 레이블에다 갖다 놓으시면 아까 여기 납품업체가 현대정비, 경기정비, 인호정비 여러 개 있었는데 업체가 4군데가 있나봐요. 정렬이 자동으로 돼요. 만약에 납품업체를 제조사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 제조사 밑으로 납품업체가 오른쪽에 있던 애를 끌고 내려오면 ATS라는 회사 제조사 밑에는 4군데 정비업체가 있고요. 금호라고 하는 제조사에는 인호정비, 현대정비 2군데 정비회사가 담당하나 봐요.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때 제조사라는 항목을 납품업체 밑으로 다시 끌고 내려오면 이제는 경기정비는 이 6군데인가 요 회사의 납품업체, 이 제조사를 담당하는 정비업체가 된다는 얘기죠. 서울정비라는 업체는 이 회사 거를 담당하나 봐요. 다시 얘를 옆으로 끌고 가면 따로따로가 돼요. 다시 보세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제조사 서로 다르고 제품 종류 서로 다르고 납품업체 서로 다르고 어차피 모델명은 똑같은 모델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모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하는 거고 종류나 제조사나 업체는 그룹이 많지 않습니까? 이 그룹별로 제가 움직여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납품업체 빼고 제조사 빼고 그럼 원래대로 이제 다 빈 상태로 돌아가죠. 자, 납품일자를 행 레이블로 끌고 와보세요. 납품일자. 그 다음에 제품 종류를 열 레이블로 끌고 와보세요. 납품일자를 행 레이블로 끌고 오고 제품 종류를 열 레이블로 끌고 오시면 세로 가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금액을 끌고 올 겁니다. 시그마 값에. 촥 정리 정도는 됐죠? 됐잖아요. 자, 수량도 끌고 와볼까요? 수량? 그럼 수량도 끌고 와보면 합계와 금액과 수량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월 6일 날은 그 라이트라는 제품에 대해서 판매가 이루어졌나 봐요. 1월 7일 날은 또 라이트가 판매가 이루어졌고 저 끝에 가면 뭐가 또 이루어졌나? 뭔지 몰라도 이루어졌겠죠. 8일 날은 어때요? 배터리, 브레이크 판매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월별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월별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월별로? 자, 월별로 보는 방법 쉽습니다. 자, 먼저 수량은 뺄게요. 수량 합계는 밖으로 집어 던지면 빠집니다. 수량을 밖으로 끌고 내려가면 금액을 밖으로 빼놓으면 사라지고 필요하면 끌고 놓으면 답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날짜에다 대고요. 날짜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날짜에다가. 그러면 그룹이라고 있죠, 항목. 눌러보세요. 날짜 왼쪽에 날짜가 지금 끌어다가 행 레이블에 놨는데 이 납품한 날짜에다가 오른쪽 눌러가지고 그룹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월별로 월에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파랗게. 그렇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아까 1월 1일서부터 1월 31일까지 1월달 게 있을 거 아닙니까? 2월달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알아서 1월이면 1월달 걸로 합산이 되는 거예요. 부분합하고 다르죠, 이거는요? 이거를 우리는 피벗 테이블이라 그래요. 피벗이란 말은요, 회전하는 걸 피벗이라 그래요. 회전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보다가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모니터도 여기 하얀색 모니터 있어요. 뒷면이 하얀색. 얘 돌리면 돌아갑니다. 이 검은색 모니터는 안 돌아가는데 이 흰색 모니터는 이렇게 돌리면 세로가 돼요. 돌려보세요. 돌아가요? 지금 피벗이라는 기능을 제품 종류를 밑으로 돌리고 납품일자를 옆으로 제끼면 밖에서 가요. 이 두 개를 서로 바꿨잖아요. 제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끌고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별로 월별이 나타나고 날짜별로 종류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그 옆에다가 모델명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델명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마음대로 집어넣었다 뺐다 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필터를 줄 수 있어. 필터를 줄 수가 있어. 여기 이게 필터야. 나는 모노 거만 볼래. 그럼 어떻게 돼요? 모노 거만 볼래. 그러면 모노 거만 나와요. 모델이. 예를 들어서 나는 브레이커만 볼래 라고 하면 뭐가 되죠? 브레이커만 나오는 거야. 브레이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비너스라고 있는 것 같은데, 비너스 GW만 볼래? 그럼 비너스 GW만 보이고, 이렇게 다 볼래? 그러면 다 보는 거고, 모두 볼래? 그럼 다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는 필터도 여기 적용되고요. 이렇게도 합니다. 요거 연레블에 가서 에이 나는 라이트하고 배터리 두 가지만 볼래? 그럼 두 가지만 나타나고, 다 볼래? 그러면 다 보는 거고. 이때 제품 종류를 납품일자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 밑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납품일자를 종류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 이렇게 나타나고, 납품일자를 열로 가져가면 가로 세로가 바뀌어서 나오고, 마음대로. 얼마나 편한 기법이냐 이거죠. 얼마나 편한 기법.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라는 거죠. 일단은 피벗 테이블 정도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자 한번 요거 볼게요. 요 시트 1번으로 다시 이게 원 데이터인데, 얘가 수량이 20개가 아니라 얘가 2만 개면 어떻게 될까요? 2만 개면 20만 개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수량과 단가를 곱하는 게 금액인데 제가 수량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바꿔봤어요. 근데 금액이 이게 얼마노?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28억인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비싼 돈이 많았네요. 자,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1월달에 어디 128억짜리 있어요? 안 나타났잖아요. 피벗 테이블에서는요, 원 데이터가 바뀌면 피벗 테이블 결과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메뉴판에 가서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그때 바뀌어요. 그냥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데이터에 가서 20개로 바꿔놓으면 금액이 다시 조정이 됐는데, 피벗 테이블 결과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옛날 데이터로 묶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피벗 테이블 메뉴에 가서 세로 고침을 꼭 눌러야만이 그때 비로소 반영이 된다. 피벗 테이블의 특성이 그거예요.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정렬할 필요도 없고, 얘를 정렬할 필요도 없고, 그룹할 항목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떻게 된다? 그냥 원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금액의 합계가 나왔잖아요. 평균이 아니라. 평균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화살표 눌러서 값필드 설정 아니면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요약 기준이라고 있어요. 값 요약 기준. 요 데이터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값 요약 기준에 가서 이거를 뭐로? 평균. 그럼 평균이 되는 거고. 개수 그러면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라이트라는 제품은 1월달에 3번 거래가 됐나봐. 2월달에 4번 거래가 됐고, 금액은 언제나 얼마인지 몰라도 개수가 3번, 4번 나왔어요. 그래서 라이트라는 제품은 우리 회사에서 21번 거래를 했고, 1월달에는 전체 32가지가 거래가 됐고, 그건 알 수 있죠. 금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합계 또는 최대가 뭐 이렇게 하면 되고, 평균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이거 눌러도 돼요. 이 설정 눌러가지고 여기 가서 평균 바꿔도 평균이 돼요. 이렇게 평균이 돼요. 근데 이제 피벗 테이블이 아닌 다른 데를 클릭하는 순간 피벗 테이블 메뉴는 안 나타나고, 피벗 테이블을 안에를 클릭해야만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이런 목록이 뜨고,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연관된 메뉴가 별도로 나타나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분명하건대. 그 다음에 같은 곳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합산해 가지고 한꺼번에 작업을 해서도 가능합니다. 통합하는 것처럼 가능해요. 네. 근데 선생님 이거 피벗 테이블 눌렀는데요. 이런 게 숫자가 안 나오고요. 엉뚱한 게 나오는데. 피벗 테이블이 엉뚱하게 나왔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아까 보시면 제조사하고 납품일자를 같이 묶을 거냐 이렇게. 그럼 제조사별, 월별, 그 다음에 제품 종류별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제조사별, 월별을 볼까? 제조사별, 월별. 그러면 보세요. ATS사는 6개월간 어떤 거래가 있었고, 금호라는 제조사는 또 6개월간 어떤 항목으로 거래를 했었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더 나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에 가서 디자인 옵션 옆에 디자인은 꾸미는 거니까 얘를 얼마나 더 보기 좋게 할 거냐, 이렇게 볼 거냐, 저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 보는 거고, 얘를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꾸밀 거냐, 이건 또 나중 문제고, 또 이뻐졌잖아요. 아까보다. 디자인은 꾸미는 거니까 안 꾸며도 결과는 나오지만 이방이면 좀 예쁘장하게 더 보기 좋게.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 레이블이 뭐예요? 아까 제품 종류였죠? 그럼 제품 종류라고 고쳐주는 게 더 좋아요. 고쳐줘야 아 이게 제품 종류구나. 그럼 핵 레이블은 뭐죠? 월별 제조사죠? 납품일자별 제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월별 한 칸 띄고 뭐 슬래시 긋고 제조사 이런 식으로 쓰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요 글자만큼은 우리가 직접 써 주셔야 돼요. 요거 제품 종류인지 제조사인지. 그러면 알아서 오름차순 정렬로 자동으로 정렬을 해줘요. 얘는 알아서. 제품 종류 정렬됐죠? 제조사별로 정렬됐죠? 다 됐잖아요. 지금요. 보세요. 이렇게 여기 가서 쫙 축소했잖아요. 축소.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금호 거만 좀 자세히 볼래. 그럼 금호 거만 누르면 아, 금호는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보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도 보기 좋게 하려면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홈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면 이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쉼표가 찍히겠지. 쉼표가 찍혀서 더 보기 좋게 할 수도 있겠죠. 아까는 쉼표가 안 찍혔었으니까 컴마 안 찍혔으니까 숫자가 좀 보기 어렵겠지만은 그건 뭐 여러분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천 단위 분 기호 없이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여기만 이렇게 쉼표 찍어 좀 찍히겠지. 이렇게 자릿수에 넓혀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피벗 테이블을 칭송하고 다닐만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교재 239쪽에 보시면은 이 피벗 테이블 결과를 디자인 요소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색깔을 넣어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보시고 연습하시면 되죠. 그냥 나는 그냥 깔끔하게만 할래,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을 좀 넣자 그러면 색깔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응용한 차트는 일반 차트보다는 복잡해요. 피벗 차트는. 근데 일반 차트에서는 일반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얘를 이 납품 일자별로 수량 단가에 대한 그래프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날짜가 어때요 지금요? 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항목이. 이게 지금 대략 200건인데 얘를 차트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항목이 200개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너무 많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를 차트로 만들면 어떨까? 얘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얘는 간단하잖아요. 그게 피벗 차트예요. 피벗 테이블로 바꾼 다음에 차트로 만드는 거니까 훨씬 더 보기는 좋아요. 훨씬 더 보기는 좋아요. 예. 예를 들면 이거예요. 김 과장, 엑셀 좀 한다며. 예, 좀 배웠습니다. 그러면 납품일자하고 이 금액하고 평균을 내가지고 날짜별, 월별 평균을 내가지고 그래프로 좀 보여줄래? 그럼 보세요. 요 동네하고 저는 지금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하고 블럭 잡기도 지랄이네.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여기 두 동네만 쭉 블럭 잡아서 이 두 동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삽입해 가서 세로 막대를 가지고 해놓으면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아까 거래 건수가 한 200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 2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프 나왔습니다 했더니 그거 말고 월별로 그냥 알아서 보세요 사장님. 이렇게 보는 방법밖에 없나? 있긴 있는데요. 어려우니까 그냥 알아서 보세요. 그럼 뭐하러 과장한테 시켰겠어? 이 정도는 엑셀을 할 텐데 사장도. 그러니까 200개를 이렇게 보려면 어렵잖아요. 이렇게 보려면 어려워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를 피벗 테이블로 바꿔가지고 얘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 차트를 만들어야지. 차트를. 됐잖아요. 됐지 않습니까? 이때 일자가 먼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제조사 빼버리고 일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일절로 나왔잖아. 월별로 딱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월별로 나왔잖아요. 사장님이 원하신 건 이거야.
선생님이 원하실 때가 딱 이거지, 이거. 이렇게. 월별로 분석 딱 해갖고 통계내버렸잖아요. 한번 만들어보죠. 자, 아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납품일자도 꼈고, 모델명도 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아까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그룹 축소, 전체 필드 축소, 이렇게 했단 말이야. 분명히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제조회사가 위에 있었고, 밑에 모델명이 있었고, 뭐 제조사로 바꾸던 상관없죠? 제조사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납품일자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납품일자를 어떻게 하면 되죠? 제조사하고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납품일자가 위로 올라갈 테고, 제조사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제조사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월별로만 나오겠죠. 그렇죠? 월별로만.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 삽입해 가서 세로 막대 하시면 돼요. 세로 막대 하시면 지금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월별로 이 제품 종류들 있지 않습니까? 제품 종류들로 대한 분석이 끝난 거 아닙니까? 원 데이터를 가지고 이 납품일자하고 이 뭐 제품 종류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차트로 못 만들어요. 왜? 건수가 이게 200건이니까 그래프가 20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어때요? 일목요연하게 딱 나왔잖아요. 요거 한번 완성해 볼 겁니다. 이제 매크로 나왔어요. 매크로 볼게요. 매크로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작업하는 순서를 묶어 놓은 것이라고 봐도 되고요. 묶어 놓은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작업하는 순서나 작업하는 어떤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잠깐 한번 보세요. 원 데이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 데이터가 있었는데 정렬하는 걸 모르겠어. 야, 정렬 어떻게 하는 거니? 그랬더니 여기다 놓고 정렬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뭐 어려워, 힘들어.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어떤 버튼을 만들어줘.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딱딱 클릭하면 구분이라는 항목으로 딱 정렬이 되고, 또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놓고 얘를 딱딱 클릭하면 단가별로 정렬이 딱 되게끔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동화. 쉽게 말하면 자동화도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매크로는 어떤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엑셀에 작업하는 키보드 마우스에 어떤 동작만을 묶어 놓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다 플러스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자,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11장에 있는 환율 정보를 한번 볼게요. 환율 정보. 이게 뭐야?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겠나 본데? 네이버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클릭하면?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근데 문제는 여기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매크로를 만들든 합니다. 여러분은 보기라는 메뉴 끝에 개발 도구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안 나와요. 여러분 댁에 가보시면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는 개발 도구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열어놓은 것 뿐이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파일, 옵션.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엑셀 2007에서는 매크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팔아먹었나 본데? 엄마야? 잠깐만. 엑셀 2007에서는요, 엑셀 2007에서는 아까 우리 파일 옵션에 오면 바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우리 두 개밖에 없지만 엑셀 2007은 세 개예요. 이 세 번째 개발 도구 탭을 표현하겠다, 표시하겠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007에는. 근데 2010에는 바뀌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야 돼. 2010부터는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죠, 여기. 얘가 개발 도구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원래는 없다고, 보기만 있고 없는 거예요. 그럼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면 여기 개발 도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그때 비로소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열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열어놨어요. 잘 안 쓰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만 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좀 불편하게 돼 있다?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 문서 말고 도서 목록 한번 볼까요? 좀 불편하게 돼 있어서. 이것도 썩 좋은 데이터는 아니네. 자, 이거 한번 해보죠, 뭐. 여기에 지금 하이퍼링크가 들어가 있죠? 하이퍼링크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제거하면 제거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블럭이 다 잡혀있는 상태에서요, 그냥 총괄적으로 하이퍼링크를 넣었나봐요. 네이버로 가게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네이버.com으로 갑니다라고 써있어요. 이게 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오른쪽 눌러서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럼 네이버로 가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제거 누르면 하이퍼링크가 다 빠질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이퍼링크를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합계.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은 이렇게 블럭 잡아서 뭐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에 있는 평균을 구하면 탁 하고 밑에 평균이 나오겠죠. 이렇게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할 줄 아는 사람 평균을 내겠지만 할 줄 모르는 사람 평균을 못 내잖아요. 매매 기준율, 환율에 대한 평균을 내봐라. 아니면 뭐 여기 있는 이 평균을 계산해봐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서 자동합계에 가서 평균을 눌러야만이 이렇게 나타나고 엔터 쳐야만이 평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할 줄 모르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매크로로 만들어 보자 이거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는데 A의 첫 번째다 클릭해 놓고 작업 들어가면 좀 수월합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평균. 매크로 이름을 지정할 때는요, 룰이 있어요. 평 한 칸 띄고 균 이런 거 안 돼요. 평균 붙여 써야 되고요. 앞에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첫 글자는 반드시 글자로 돼야 되고 숫자가 시작하면 안 되고 중간에 또는 중 끝에 숫자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크로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매크로를 작성했는데 확인 누르면 이렇게 에러가 났다고 나올 거예요. 이름을 잘못 쓰면 이름을 고쳐야 돼요. 자, 평균이라고 썼고요. 컨트롤 뭐라고 쓸 거냐면요, A라고 써볼게요. A, 소문자 A, 에버리지 줄임말 A. 자, 확인 누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하고요. 여기다 클릭하고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에 있는 화살표 눌러가지고 평균을 선택할 겁니다.
평균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겠느냐 묻겠죠? 그럼 엔터 탁 치면 OK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점 이하 자릿수는 여러분이 바꿔주셔도 돼요. 그리고 얘를 옆으로 자동 채우기 쫙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얘는 에러가 났죠? 그렇죠? 여기 에러가 났지 않습니까? 얘는 딜리트 치우세요. 등락률도 뭐가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우스로 A의 첫 번째 셀을 다시 클릭하세요. 자, 개발 도구 다시 가서요. 기록 중지 누를 겁니다. 기록 중지 누를 겁니다. 그럼 끝났어요. 이제 매크로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국민체조 여러분 배워보셨죠? 국민체조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앞에 시범 하시는 선생님이 나와서 구분 동작 이렇게 해보세요 해서 배우고 나서 연속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크로 어떻게 했냐면, 자, 구분 동작 첫 번째 팔다리 운동, 여기 와서 팔다리 운동 하세요. 또 다른 운동 하세요. 자동차기 쫙 했죠. 어떤 거는 하지 않을 거니까 뺄 거예요. 뺐죠. 그대로 매크로가 기록이 중지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까 순서대로 제가 처음에 매크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썼고 그 다음에 평균이라고 써서 확인 누르면 그때부터 하는 키보드 마우스 동작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를 때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매크로에 와서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상관없어요. 매크로에 와서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아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착 됐죠? 이게 실행됐잖아요. 지금요. 다시 제거해 볼게요. 여기 아까 평균 계산한 거 굳이 계산하고 나서 얘는 또 삭제해 버렸잖아요. 자, 이제 다 지우고요. 자, 평균이 필요해? 그럼 매크로에 가서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실행해라 그랬는데 아까 여기다가 컨트롤 A 누르게끔 했죠. 그럼 여러분이 컨트롤 A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평균 나왔어요? 네. 다시 보세요. 아까 매크로 만들 때 여기 매크로 기록할 때 여기다 컨트롤 A 눌렀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컨트롤 A를 누르면 그 평균 매크로가 작동된다는 뜻이에요. 요 매크로에 와서 매크로를 기록할 땐 여기서 기록을 하고 만든 매크로를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보고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아까 컨트롤 A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명령을 걸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A를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작동이 돼요. 컨트롤 A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된다고. 근데 매크로가 작동돼서 평균이 나왔는데 얘를 지우고 나서 컨트롤 A 누르면 다시 매크로 평균이 나오겠지. 그냥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제가 여기다 놓고 수식에 가서 평균 구하고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쫙 하고 얘는 빼버렸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엑셀한테 구분 동작으로 기억시킨 거예요. 그걸 촬영을 했단 말이야. 녹화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녹화된 테이프 이름이 평균이라는 매크로야.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걸 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분 동작이 순서대로 짝짝짝짝 진행이 됐겠죠? 이게 매크로예요. 근데 평균 구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 A를 눌러야 되는지 뭐를 눌러야 되는지 또 기억하기도 어렵고 또 개발 도구에 와서 매크로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누르려니까 그것도 귀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도형에 가서 도형을 하나 그리세요. 아무 도형 하나 그려보세요. 여기다 평균이라고 써보세요. 평균이라고 써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뭐 가운데 꾸미든 뭐 색깔을 빨갛게 하든 뭐 검게 하든 글자를 크게 작게 꾸미든 이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건 꾸미는 건 여러분 마음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을 딱 클릭하는 순간 평균이 쫙 나오면 변하겠죠? 안 그런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형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주면 돼요. 여기다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뭐를? 평균. 아까 만든 평균을 이 매크로를 이 도형에다가 연결해주는 거예요. 하이퍼링크처럼. 근데 보세요. 얘를 갖다 대면 손가락으로 나타나. 아까는 그냥 이렇게 화살표였었는데 이제 갖다 대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타나고 얘를 클릭하는 순간 촥 하고 평균이 나오죠. 그럼 평균 구하고 싶으면 이것만 누르면 평균이 촥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합계가 나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합계 매크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합계 매크로 그림을 만들어서 평균 누르면 평균이 나타나고 합계 누르면 합계가 나타나게끔 꾸며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평균을 계산하고 합계를 계산하는데 엑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버튼 누르면 평균 나오고 저 버튼 누르면 합계 나오고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매크로예요. 근데 또 하나 아까 컨트롤 A 눌렀었잖아요. 컨트롤 A 누르니까 평균이 나왔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컨트롤 A 누르면 뭐예요? 본래? 컨트롤 A 누르면 본래 뭐예요? 모두 선택이잖아요. 근데 컨트롤 A를 누르는 순간 깨져버려. 선택이 안 돼. 선택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매크로에다가 컨트롤 A가 평균 구하는 매크로로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A 전체 선택하는 기능이 정지당해요. 그래서 매크로에 가서 아까 평균 매크로를 옵션에 가보면 소문자 A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대문자 A로 바꿔. 대문자 A로. 얘를 대문자 A로 바꿔. 그럼 컨트롤 쉬프트 A라고 들어갈 거라고. 소문자 A 말고 대문자 A로. 쉬프트 A를 누르면 대문자 A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만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컨트롤 A, 소문자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는 거고, 원래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하고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아니라 이때는 평균을 구해주는 매크로가 작동이 되겠지. 매크로가 작동되겠지. 매크로에서 주의사항은 그거예요. 저도 매크로를 이용해서 뭘 많이 만들어 놔요. 왜냐면 정렬 작업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정렬 작업. 예를 들어서 통화명으로 정렬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전일 대비로 정렬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블럭 잡아서 전일 대비에다 클릭해 놓고 정렬하고 어떨 때는 통화명에다 클릭하고 정렬하고 귀찮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정렬 버튼 하나씩 만들어 놔요. 저거 딱 누르면 요거 정렬, 저거 누르면 저거 정렬. 정렬을 매크로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죠. 미리. 그래 제가 편리할 때 콩콩 누르는 거지. 본래 우리가 커피 마시려고 매장에 가서 커피를 사오잖아요. 이걸 집에서 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두를 로스팅한다, 원두를 간다, 그 다음에 내린다, 그 다음에 용기에다 따른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커피 매장에서 사오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에 가서 커피를 사는 것도 사실은 매크로라고 보셔도 되죠. 어느 일련의 절차 과정을 그냥 한꺼번에 탁 해온다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매크로는 잘 안 써요. 할 줄 아는 사람만 쓰는 거지 아무나 이거 배워서 하는 거는 더 어려울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매크로를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야 되고, 개발 도구라는 메뉴를 열려면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라는 거를 꼭 지정을 해줘야 되고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매크로라는 걸 만들 때는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눌러서 만드는데 이 개발 도구는 매크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은 개발 도구를 왜 가려놨을까요?
엑셀 사용자들이 복이라는 메뉴에서 끝나고 개발 도구가 안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왜 가렸을까요? 안 쓰니까. 굳이 안 써도 엑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개발 도구 굳이 열지 마라 이거야. 굳이 뭐 괜히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 더 헷갈리지. 잘못 건들까봐. 그러니까 개발 도구 안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할 줄 아는 사람만 해라. 할 줄 아는 사람만 해라. 그런 뜻으로 개발 도구를 숨겼다고 생각하셔도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커멀 자격증, 상공회에서 하는 국가기술 자격증, 그 커멀 자격증에는 매크로가 2문제가 꼭 나와요. 5점짜리 2개가.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를 배워야죠. 커멀 자격증 취득하시려면은. 뭐 그런 차원에서 일반 교육기관에는 매크로 창이 여기 매크로 개발 도구라는 항목이 열려 있는 것 뿐이고요. 일반 사용자들은 굳이 매크로 이거 안 하셔도 업무 하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아까 그 개발 도구라는 메뉴에 보시면은 매크로만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매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 삽입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뭐가 되게 많아요. 이거 다 배우시려면 또 한 20일 배우셔야 돼. 이런 거 다 배우시려면. 그러니까 책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책에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책에 있는 건 이거예요. 매크로에 가서 이 매크로를 고치고 싶을 때가 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 제가 여기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고 자동 채우기 딱 하고 나서 얘를 삭제를 안 했어. 그럼 삭제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매크로를 제작하기는 귀찮잖아요. 그러면 매크로 목록 안에 요 삭제하는 기능이 어디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거만 내가 좀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에 가면 요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편집 버튼이 있어서 눌러보면 이게 아까 우리 키보드로 마우스로 작업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보시고 아실만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 평균 매크로라고 써있죠? 평균을 아까 매크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매크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레인지 B의 12번째 셀을 선택했대. 그리고 여기에 스몰 스크롤 다운 액티브 셀 포뮬라 R1 C1에 가서 현재 B 12번째 셀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를 하고 오토필 자동 채우기 해가지고 뭐를 했대. 그리고 다시 A의 첫 번째 셀로 갔대. 뭐 이런 말은 적혀 있는데 에휴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닫아버리고 A 매크로 잘못 만들었으니까 삭제해버리고 다시 매크로 만드는 게 어쨌든 빠르고. 근데 이제 이 매크로가 아까 그 매크로 편집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그게 좀 수월하고, 근데 커멀 자격증 2급에는 그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얘는 안 내고 그냥 조금 전에 우리 연습한 대로 매크로 기록 버튼 눌러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하는 거 그것만 시험에 내고, 커멀 1급에는 이걸 가지고 꾸미는 과정도 시험에 내고 어렵지만 1급이니까 레벨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건 내고 뭐 그런 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다는 거죠. 자, 잘못 만들어진 매크로는 어떻게 해라? 가서 삭제하면 되죠. 삭제하면 돼요. 삭제하면 삭제가 되고, 그럼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에러나지. 얘는 평균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지정해놨는데 평균 매크로 삭제해버렸잖아요. 누르면 어떻게 돼? 안됩니다 하고 나오겠지. 그럼 이것도 오른쪽 눌러서 A 그냥 클릭하고 삭제. 그러면 도형도 삭제해버리고 없던 걸로 치고 다시 해야지 뭐. 아니면 다시 평균 매크로를 새로 만들면 얘를 누르는 순간 평균이 되겠고, 여기는 평균이랑 매크로가 연결된 것 뿐이니까
다시 평균 매크로를 새로 작업해 가지고 얘를 누르면 알아서 매크로가 작동되겠죠. 뭐. 교재 260쪽에 보시면은 웹 오피스와 스마트폰으로 엑셀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때 파워포인트 끝날 시점에서도 파워포인트를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 조그만 창에다가 파워포인트 엑셀을 여기다 설치해서 사용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엑셀에 있는 메뉴판이 다 뜨는 건 아니에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급한 대로 이거로 작업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아리안글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다 앱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엑셀을 실행하셔가지고요. 저 인터넷 실행하셔갖고 여기다가 오피스라고 들어가면 오피스닷컴으로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www.office.com으로 들어가면 로그인 하면 되는데 암호를 한번 걸어 볼게요. 자, 로그인 했어요. 저는요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엑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인터넷상에서 하는 엑셀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엑셀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못하지만 인터넷 연결되면 엑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가지고 이 컴퓨터에 있는 엑셀을 열어가지고 왜 안 열린다니? 새로 만들기. 그럼 이제 엑셀 창이 열리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목 쓰고 이것도 블럭 잡아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것도 되고 항상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작업했으니까는. 그래서 이런 작업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시려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 작업하실 게 있겠죠. 예.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무료예요. 이건 무료입니다. 회원 가입해 쓰시는 거는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구글에 가면은 엑셀은 아니더라도 스프레드시트 있어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네이버에 가도 네이버 시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엑셀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기능은 비슷하니까 그렇게 활용하실 수는 있겠고. 그런 정도는 책에 써 있으니까 책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지 뭐. 27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구글이라는 거기 가서 구글 이제 다큐멘트, 구글 독스에 가서 엑셀처럼 생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엑셀하고 화면이 거의 같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76쪽에 보면은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조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온 게 뭐였냐면 파워포인트 안 깔려있는 컴퓨터에, 엑셀이 안 깔려있는 컴퓨터에 누가 엑셀 데이터를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엑셀이 안 깔려있는데 엑셀도 없고. 그때는 뷰어, 엑셀 뷰어, 파워포인트 뷰어를 설치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보냈는데, 파워포인트 뷰어나 엑셀 뷰어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무료예요. 보는 거니까. 뷰어는 편집을 못 합니다. 보시기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도 가능해요. 예. 여기서 이제 데이터 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자동 합계 이런 것도 되고 다 돼요. 삽입, 차트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되고요. 데이터에 가서 필터,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피벗 테이블 있나요? 피벗 테이블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여기 피벗 테이블 안 보이죠. 온라인 버전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없어요. 왜냐면 피벗 테이블 아까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엑셀 입장에서는 고된 노동이라고요.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 있어요. 그 나머지 있으니까
그냥 급한 대로 인터넷상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에 쓰시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하시니까는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엑셀이 없어서 엑셀을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닐 테고 그렇잖아요. 엑셀을 몰라서 엑셀을 못하는 거지 엑셀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고 대부분 컴퓨터는 대부분 깔려있고 직장 어디 가실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엑셀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알아듣기도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여러 번 설명해도 까먹어요. 그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활성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나이를 탓해야 되는 거지 내 실력을 탓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물며 강의하는 저도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어떨 때는 모를 때가 있고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저도 있어요. 제가 평생 업으로 먹고 살았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까먹어요. 하물며 오늘 배웠는데 내일 가면 잊어버릴 수 있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잊어먹기 전에 또 연습을 해야지.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엑셀 갖고 사용하시는데 불편 없게끔 바라겠습니다.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종강하겠습니다.